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이 클래식 스타일이 다시금 부활하려면은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제 생각을 공유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영상에서 제가 비슷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영상은 과연 클래식 패션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오늘은 조금 더 다시금 많은 남성분들이 클래식 패션을 즐기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클래식 스타일이라는 게 2010년 뭐 그쯤에 되게 한번 유행이 확 왔다가 지금은 완전히 폭삭 꺼져 있는 그런 상태죠. 요즘 사실 클래식 패션을 즐기는 사람들은 아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뭐 직업상 수트를 입는 분들이 아니고서야 이런 클래식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사서 입고 이런 사람들이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래식한 옷들을 취급하는 샵들도 요즘은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거의 뭐 예복 중심으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클래식 패션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어떠어떠한 조건이 좀 충족되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클래식 패션만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입고 있는 룩도 자세히 보시면은 뭐 이 자켓은 굉장히 클래식한 뭐 사르토리아 찰디의 이런 솔라로 더블 베스트 자켓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그냥 이런 라코스테 카라티와 그다음에 팬츠는 그냥 리바이스 연청의 이런 웨스턴 벨트를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스타일 자체가 투머치 클래식, 투머치 이탈리안보다는 이런 이탈리안 클래식 제품을 이런 아메리칸 캐주얼 제품들과 믹스 매치하면서 조금은 성숙한 룩이지만 그래도 너무 수트를 쫙 차려입은 거에 그 부담스러운 느낌을 빼는 그런 룩들을 지향하는데요. 요즘 제가 패션 쪽을 보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 아메카지 유행이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고아캐드 같이 그런 아메리칸 캐주얼들을 지향하는 카페에서도 요즘에 굉장히 뭐 WR이라든지 풀카운트라든지 이런 아메리칸 캐주얼 브랜드, 특히 그중에서 일본 브랜드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심지어 최근에는 파티나 라운지라는 카페도 새로 생기면서 아예 가죽과 데님과 부츠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따로 그 카페도 운영하는 운영진이 있는데 그 카페도 되게 활발하고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제가 원래부터 전 아메카지 옷들을 좋아했다 보니까 그런 편집샵들도 자주 가고 사이트도 자주 들어가면서 옷을 봤는데 요즘에는 진짜 뭐가 입고만 되면은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물량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가죽 브랜드 중에서도 에어로레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랜덤워크에서 에어로레더 하이웨이맨 입고 되면은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물량이 다 빠지고요. 뭐 네스트 스토어에서도 그런 그 이스트맨 레더 같은 제품들이 들어오면은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다 빠지는 거를 보면서 와, 사람들이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대의 가죽 자켓들을 이렇게 소비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요즘에 다시금 이 아메카지 트렌드가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아메카지랑 클래식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아메카지가 지금은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지만 아메카지도 한 2010년 혹은 그 이전 때부터 좀 굉장히 딥한 이런 옷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었고, 그 옷들을 굉장히 코스프레처럼 입고 다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진짜 그 미국의 골드러시 시대의 그런 노동자들 같은 느낌이라든지 혹은 완전히 그 모터사이클을 타지 않고서 입을 수 없는 그런 막 가죽 자켓에 뭐 엄청 그 헨리넥 티셔츠에 부츠 그 엔지니어 부츠 신고 이런 식으로 소화를 많이 하셨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가 사실은 그것도 유행이 지났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게 좀 부담스러워 보이고 사실 뭐 투머치이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입고 다니면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저마저도 아메카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더블 라이더 자켓에 엔지니어 부츠에 생지 입고 출근하면은 저희 회사 사람들이 저한테 뭐 오늘 오토바이로 출근하셨냐고 물어볼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옷들을 일상적으로 소화하기 힘든 거는 클래식과도 비슷하고, 그런 옷들이 그럼 편하냐라고 했을 때 편하지도 않죠. 왜냐면 그런 말가죽 자켓에 엔지니어 부츠 신으면은 몸이 무거워요. 가죽 자켓만 한 2kg가 넘어가고 부츠도 거의 한쪽당 1kg씩 넘어가니까 그냥 하루 종일 그 옷만 입고 집에 오면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런 옷들이 어떻게 다시금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된 건지를 좀 유심히 봤는데, 저는 가장 중요했던 게 이런 옷들을 요즘에 이제 또 젊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룩으로 잘 승화를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10년대까지만 해도 그 룩들을 무조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메카지 스타일로 맞춰 입었어야 그 옷을 멋있게 입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를 들면 그냥 되게 미니멀한 룩에다가 청바지만 뭐 풀카운트든 웨어하우스든 이런 것들을 입어주거나 혹은 뭐 빈티지 밴드티에 카라트 팬츠를 입고 엔지니어 부츠만 웨스코를 신는다거나
요즘 또 크로마츠가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크로마츠 스타일링을 하고 또 크로마츠 대표이신 리차드 스타크가 웨스코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부츠컷 517 리바이스 입고 부츠만 웨스코를 신고 혹은 가죽 자켓만 뭐 부코 같은 걸 입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아메카지 아이템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는 것이 아니라 뭐 팬츠 하나, 가죽 자켓 하나, 부츠 하나 이렇게 신으면서 다른 옷들은 좀 편안하고 캐주얼한 옷들이랑 믹스를 하다 보니까 이 룩이 훨씬 더 무게감이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룩도 더 캐주얼하고 전 멋있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만 해도 아메리칸 캐주얼을 즐길 때 전 요즘에는 그냥 편안하게 뭐 러셀 빈티지 스웨셔츠를 입고 팬츠는 뭐 카라트라든지 그냥 리바이스를 입고 부츠를 뭐 웨스코라든지 레드윙을 신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가을 겨울에는 그 위에다가 가죽 자켓만 에어로 레더 같은 거 하나 걸쳐주는 식으로 저 또한 이런 아메카지 스타일을 되게 편안하게 요즘엔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헤비한 아메카지 옷들을 편안하게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시할 수 없지만 요즘에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아메카지 패션을 소개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뭐 곤조TV라는 유명한 아메카지 유튜버도 있었지만 요즘에 특히 그 주우재님께서 본인의 채널을 통해서 막 일본 데님 쇼핑 브이로그도 올리고 본인이 뭐 레드윙이라든지 혹은 토이즈 맥코이 가죽 자켓 같은 거를 구매하고 리뷰하는 것들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사실 주우재님 자체가 굉장히 미니멀하고 깔끔하고 약간 남친 룩을 잘 입는 그런 페르소나로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너무 패션에 딥하게 관여돼 있지 않았던 소비자층들도 저런 가죽 자켓을 저렇게 입으니까 되게 캐주얼하고 이쁘네. 저렇게 빡세 보이는 부츠도 이렇게 청바지로 덮어서 신으면은 되게 깔끔하구나라는 인식 전환이 되면서 그런 옷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믹스 앤 매치와 인플루언서들이 생겨나면서 저는 다시금 이 아메카지의 붐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또 하나 얹어진 거는 사실은 그 저처럼 뭐 10대, 20대 때 옷을 굉장히 좋아했던 이런 소비자층이 30대, 40대가 되면서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원래부터 옷을 좋아하고 저는 이제 한 번 옷 환자는 평생 옷 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옷 되게 좋아하는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돈도 되게 많이 벌고 성공을 나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도 돈 벌고 사고 싶은 거 다 샀으니 옷 요즘에 이제 안 사시지 않냐고 하니까 옷 환자는 평생 못 고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계속 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탄탄한 수요층으로 30, 40대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 그 이제 워낙 10대, 20대 때 스트릿웨어라든지 명품 브랜드 같은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멋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오래오래 입을 수 있고 장인 정신이 들어가 있고 로고가 노출되지 않는 그런 좀 근본 있는 옷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아메카지가 지금은 돌아왔고 완전히 지금은 좀 다시 유행이 됐고 저는 이거는 유행이 가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는 좀 스테디처럼 아메카지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클래식도 아메카지랑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저는 근데 클래식이 더 편안하고 더 여러 가지 뭐 출퇴근 환경이라든지 좀 차려입어야 되는 자리라든지 이런 순간에도 활용될 수 있는 옷이다 보니까 활용성도 훨씬 더 높고 그리고 그런 남자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환장하는 그런 디테일, 장인정신, 좋은 소재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 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시금 이것도 아메카지처럼 돌아올 수 있는 포텐셜이 엄청 큰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게 첫 번째로 이런 클래식을 지금의 아메카지처럼 일상적으로 소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룩들도 충분히 일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 유튜브나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 클래식계 주우재님 같은 분이 나타나줘야 다시금 남성분들도 뭐야 이런 이탈리안 자켓을 저렇게 뭐 티셔츠 위에다가 입어도 되게 멋있네. 혹은 굉장히 포멀해 보이는 구두를 그냥 빈티지 청바지랑 신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전 다시금 이 옷을 좀 소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진입 장벽이 좀 낮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아메리칸 캐주얼은 사실은 대부분 다 기성품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모드맨을 가든 조스 게러지를 가든 그런 매장들에 가서 입어보고 살 수 있는데 많은 이런 클래식 장르는 좀 맞춤 중심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많은 맞춤 샵들도 단점이 이제 맞춰서 1차 가봉을 하기 전까지는 그 옷의 형태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패션을 아무리 좋아해도 입어보지 않고 뭐 100만 원 이상을 쓴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혹시나 이제 그런 가봉을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클래식한 지식이 없다면은 뭐 어떤 것들을 요구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옷이 나와야 잘 나오는 건지 본인의 취향도 없는데 맞춘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멋있는 테일러 브랜드들도 좀 기성 라인들을 출시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진입 장벽을 낮춰서 이 옷을 즐길 수 있게끔 좀 많이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사르토리아 준이라는 브랜드가 그런 굉장히 고급 뭐 1,000만 원대 뭐 700만 원대 맞춤도 진행하지만 요즘에는 뭐 메이트 오더 MTM이라고 먼저 입어보고 맞출 수 있는 라인이라든지 혹은 사르토리아 준이라는 그 기성 라인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라인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클래식한 아이템들 혹은 아메리칸 캐주얼 아이템이랑 상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샌프란시스코 마켓 같은 매장도 가보면은 굉장히 고급 이탈리안 자켓들을 뭐 청바지, 스니커즈랑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룩들을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저는 그런 샵들이 이 시장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룩들을 많이 보여줘야 다시금 사람들이 클래식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메리칸 캐주얼이 다시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 그리고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걸 보면서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조금 더 소비자들이 가치 소비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이런 자기만의 취향을 찾아 나가는 시장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최근에 도쿄 여행을 갔다 왔는데 도쿄에서도 원래 그런 아메카지 샵 가면 되게 그 직원분들이나 사장님들이 까칠했거든요. 워낙 건조가 있으시니까. 근데 요즘은 한국 고객들이 워낙 많이 사 가니까 한국어로 응대하시는 직원들도 있고 심지어 엄청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런 패션에 대한 뭐 취향, 감도도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게 또 이제 클래식 장르까지 좀 넘어온다면은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 저도 이런 스타일을 즐기고 있고 뭐 이런 자켓도 너무 멋있잖아요. 사실 이런 자켓들을 일상적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남자분들도 더 멋있어질 것 같고 또 이런 룩들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공급도 늘어나고 이 시장이 더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뭐 사실 저는 본업이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이 클래식을 너무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메리칸 캐주얼에서 돌아왔으니 또 클래식 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돌아오면서 다시금 이런 옷들을 많이 소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좀 클래식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룩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뭐 중고장터나 이런 데 가시면은 되게 저렴하게 좋은 클래식 옷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더 행복하게 쇼핑을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뭐 다시금 이런 시장이 더 커지고 워낙 제가 좋아하는 샵들도 많이 없어지고 이런 추세라 그런 것들이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뭐 저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떠든 영상이었는데 재밌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이 그래도 뭐 본인의 취향에 좀 맞고 저랑 이제 이런 제가 앞으로 좀 이런 영상들을 좀 더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구독 부탁드리고 뭐 댓글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